마켓 무버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지난해 4분기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SK 하이닉스인데요. 23일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2024년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액이 66조 1,930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무려 102%나 증가하게 됐고요. 지난해 기준으로 영업이익 23조 4,673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35%나 기록했습니다. 지난 4분기만 떼어놓고 봤을 때는 매출액이 19조 7,670억 원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 매출액 찍었고요. 영업이익도 8조 828억 원으로 사상 최대, 영업이익률 41%에 달하는 호실적을 공개해냈습니다. SK하이닉스 독보적인 HBM 기술력으로 이러한 호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4분기에도 높은 성장률을 보인 HBM이 전체 D램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했고 기업용 SSD 역시 판매를 지속적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실적 속에 SK하이닉스 지난 말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도 1년 전 대비했을 때 14조 2천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5조 2천억 원 증가를 했고요. 차입금 역시 22조 7천억 원으로 같은 기간 6조 8천억 원의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차입금 비율 그리고 순차입금 비율도 각각 31%와 12% 기록하면서 크게 개선된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렇게 HBM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다라는 포부를 밝혔고요. 컨퍼런스 콜에서 HBM4에 대해서 구체적인 양산 시기를 또 시장과 함께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HBM4 16단에 대해서 고객의 요구 시점에 맞춰서 공급할 예정이고 내년 2026년 하반기쯤을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일부 고객사와 함께 이미 2026년 물량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HBM4의 경우에는 처음으로 베이스 다이의 로직 파운드리를 활용해서 성능과 전력 획성을 보강하기 때문에 대만의 TSMC와 원팀 체계를 구축해서 협업하고 있다라고 또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중국산 DDR5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기존에 생산되고 있는 D램과 그리고 중국산 D램이 품질과 성능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기업은 선단 공정 개발 과정에서 앞으로 더 많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기준으로 고대역폭 메모리 HBM 매출이 강한 수요를 기반으로 작년보다 100% 이상의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고요. 올해는 또 작년보다 고객 기반이 확대될 것이다 라면서 투자를 더 늘릴 것이다 라는 의견도 분명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SK하이닉스 AI 메가 트렌드에 올라서게 되면서 어느덧 시가총액 측면에서도 삼성전자의 절반 수준에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시간이 갈수록 삼성전자와의 시총 격차 더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주춤하는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를 얼마나 더 따라잡을 수 있을지 올해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의 박근호 이사,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시장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슈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까요? 주제 바로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실적 좋은 건 맞았는데 2025년 앞으로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오늘 또 주가 반응이 사실은 좀 별로 안 좋습니다. 외국인들도 팔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사태들도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호 이사님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만 보자. 이렇게 자세한 설명은 잠시 뒤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흐름을 보는 게 맞다. 뭔가 이제 선행지표처럼 생각하시는 그렇죠.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요? 네, HBM으로 새로운 역사, 새로운 기록,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은데요. 제가 들었던 대답 중에 가장 좋은 대답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박근호 이사님, 이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밤 사이에 이제 필라델피아 쪽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좋았고 그다음에 아침에 개장 전에 이제 하이닉스 실적이 나왔는데 굉장히 좋았죠. 그죠? 그래서 주주분들이 굉장히 기대가 크셨을 텐데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 열리기 전에 이제 미국 쪽의 애프터마켓에서 반도체주들이 다 빠졌어요. 왜죠?
뭐 그 영향은 사실은 좀 뭐 나중에 좀 기사화 되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른 거 대비해서 빠진 건 이제 크지는 않았었는데 제가 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화면 한번 잡아주시면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초록색 선으로 나와 있는 게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파란색 선으로 표시가 되는 게 하이닉스의 주가인데 밤사이에 실질적으로 필라델피아의 반도체 지수가 좋아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도 좋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주가가 움직이질 않았었어요. 근데 그동안에 1분기 동안에 하이닉스가 이제 마이크론보다 더 올랐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하이닉스의 주가의 어떤 눈높이를 맞추는 과정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두 회사를 사실 비교를 하면 솔직히 좀 약간 어이가 없죠. 시가총액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하이닉스보다 더 높습니다. 근데 실적을 비교를 해보면 하이닉스가 이제 오늘 발표된 기준으로 보면 매출이 이제 66조, 영업이익이 23조가 나왔는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매출이 36조, 영업이익이 이제 1조 8천억이 나와서 영업이익은 사실 10분의 1도 안 되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인데 시가총액은 마이크론이 더 높다. 사실 시장이 이성적인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는 이성적이지 못하거든요. 근데 시장이 완벽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면은 저희는 주식으로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좀 힘들죠. 왜 그러냐면 저평가, 고평가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시장이 항상 합리적이면.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하이닉스 주가가 왜 이렇게 똑같이 동조화가 되냐. 사실 이 부분은 시장에서 특별하게 어떻게 좀 분석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여기다가 삼성전자 주가까지 더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굉장히 좀 다른 흐름이 나오죠. 이제 빨간색 선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좀 잠시 뒤에 보실 텐데 기존에 이제 그 맨 위쪽에 있는 초록색의 마이크론, 그다음에 파란색의 하이닉스는 완벽하게 동조화가 되고 커플링 되고 있지만 삼성전자 주가는 사실 따로 놀죠. 뭐 완전히 반도체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면 하이닉스가 마이크론보다 정말 10배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지만 시가총액은 더 낮고 그다음에 주가 흐름은 오히려 마이크론을 추종한다. 사실 이 부분은 좀 굉장히 불공평하고 이해하기 힘들지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라 하이닉스의 주가 방향성은 마이크론에 결정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상장되어 있는 시장이 좀 다르다 보니 그게 아마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부터도 실적 좋았고 HBM의 선두 주자인데 일단 뭐 주가 흐름은 앞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흐름을 함께 확인을 해보시는 게 주가 대응하시기에는 또 편하실 것 같고요. 박전지 파트너님께서는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의 설계 문제가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SK 하이닉스의 이제 D램 기술력도 삼성전자가 좀 쉽사리 빠르게 따라잡기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HBM 쪽도 어쩔 수 없이 지금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2025년에도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의 HBM 점유율을 쉽사리 따라잡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SK 하이닉스가 HBM 점유율을 더욱더 확장시키면서 거의 뭐 독주 체제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좀 잘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2025년에도 또 새로운 역사를 또 기록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는 이제 지난해 11월 HBM3E 16단 제품을 개발을 좀 공식화한 상황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엔비디아 쪽에 이제 공급을 할 예정인 상황에다가 올해 하반기부터 6세대 HBM4도 이제 양산할 계획인데 삼성전자는 현재 6개월 정도 설계에 대한 어떤 불량으로 인해서 전부 다 개발이 지금 미뤄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앞으로도 올해에도 더욱더 HBM 점유율을 확대해가면서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오히려 눌리면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로 나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오늘 괜찮은 실적을 내고도 사실은 오늘 좀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많은 분들의 의견 들어보고 있습니다. 먼저 박근호 이사님께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흐름을 좀 함께 따라가면서 주가를 추이를 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박전지 파트너님께서는 조정이 올 때마다 매수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 오늘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를 할 때 D램과 낸드 쪽의 빅그로스 이 가이던스가 조금 부진했습니다. 사실
디램 같은 경우는 10대 초반 감소,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는 빅그로스가 10% 후반 감소를 전망한다라고 밝혔는데 CNBC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빌미로 현재 주가가 조정에 들어간 것이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SK 하이닉스 앞으로 뭐 HBM 쪽의 경쟁력은 다시 한번 이번에 실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주가 추이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